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이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잘 활용하면 딥스테이트 척결을 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이 지배하는 하원이 정부 조사를 시작했으나 법무성과 연방정부의 거부에 직면했습니다. 공화당이 고위공무원단 제도로 고위공직자를 해고해야만 내부 고발자가 나오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하원이 제대로 정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고 광주가 제기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내는 셈 치고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권한을 부여받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 멕시코 국경위기, 코비드-19 기원, 전염병 구호 프로그램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계획된 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하원 의원 짐 조단이 이끄는 하원 법사위의 새 의회 첫 회의는 바이든 국경위 일부가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에너지와 상업조사소위원회는 코비드-19 기원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전염병 및 기타 생물학적 사건의 기원을 조사하기 위한 도전과 기회라는 제목의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임스 커머 의원이 이끄는 하원 감독 및 책임위원회는 연방 전염병 지출과 관련된 낭비, 사기 및 남용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할 것이라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공화당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1년 넘게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계획해왔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공화당 의원들을 태스크포스로 편성하고 감독과 입법 우선순위를 제시했는데 감독위원회의 공화당 위원들은 작년에 이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공화당은 위원회 청문회 주제를 통제하고 행정부 관리로부터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가지며 증언과 문서를 강제할 수 있는 소환장 권한으로 무장하고 있으나 아직 위원회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 하원 감독위원회가 2020년 헌터 바이든 하드드라이브에 대한 뉴욕 포스트 기사에 대한 소셜 플랫폼의 억압과 미국 멕시코 국경에 대한 청문회 그리고 전 트위터 직원들의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하원 감독위원회는 헌터 바이든과 바이든 대통령 가족의 사업 거래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원의 감독, 법사, 정보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의 기밀정보 취급 부실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했고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는 아프간 처스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법무성이 바이든의 기밀자료 처리 수사에 관한 기록을 제출하라는 하원 법사위의 요구를 거부해버렸습니다. 카를로스 펠리페 우리아르테 법무차관보는 짐 조단 하원 법사위 의장과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 의원이 1월 13일에 보낸 서한에 대한 답변서를 발표했는데 하원 법사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우리아르테는 오래된 정책을 인용하면서 법무성은 진행되고 있는 조사에 관련된 비대중적 정보의 공유를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아르테는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법률과 법원 명령 위반이고 조사의 로드맵을 드러내고 증거를 수집하고 목격자를 인터뷰하고 범죄자를 기소하는 법무성의 능력이 간섭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 중인 조사를 공개하는 것은 조사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의회가 부적절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거나 특정 사건에 대한 법무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우리아르테가 덧붙였습니다. 사건을 다룰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사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판단은 법무성의 배타적 책임으로 남아야 한다고 그가 강조했습니다. 법무성이 월요일에 발표한 이 답변서는 조단 의원과 존슨 의원이 요청한 법무부, FBI 또는 백악관의 다양한 기록이나 특별검사 수사 준비에 대한 특정 기록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아르테는 법무성이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제한된 권한을 언급하면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추가 지원을 위해서 법무성에 문의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우리는 법무부의 이중 기준에 대해서 정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 바이든 문서 중 일부는 공산주의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싱크탱크에서 발견됐다. 법무성이 협력보다 정치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라고 조단 법사위장의 대변인 러셀 다이가 말했습니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면서
연방정부와의 대결을 확대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조던 의원은 지난주 CNN에 의원들이 소환장을 통해서 문서를 요청하는 것을 확실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던 의원 등이 제기한 우려 중에는 바이든이 상원 의원 겸 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밀 자료의 무단 소지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으나 연방정부의 딥스테이트는 그들의 소환권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 대신 원숭이가 나라를 다스리게 하라. 적어도 그들은 바나나만 훔칠 것이다. 이 인용문은 세계 여러 나라 시민들이 현재 느끼는 감정의 틀을 잘 잡아줍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기독교 복음주의 설교가 존 카첼만 주니어는 지난 30년 동안 40개 외국 미국에서 정치인과 관료의 부패를 경험했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옳은 일이 정치인과 관료의 오만하고 냉담한 탐욕에 의해 반대되고 그들의 무지한 비판에 의해서 낙담이 증가합니다. 2017년에 딥스테이트란 용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정부에서 경력을 쌓은 공무원이고 정부 정책을 조작하고 고의로 일의 진전을 늦추고 정보를 유출하여 선출된 공직자와 정치적으로 임명된 공직자를 훼손합니다. 이들은 군부, 정보 분야, 선출직 공무원 사무실 그리고 모든 관료 조직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들이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수장이고 선출직 공무원과 임명직 공직자는 얼굴마담에 불과합니다. 미국과 글로벌 사회가 겪고 있는 문명 붕괴, 증오의 천조 전략, 분열을 조장하는 사악한 전략, 그리고 개인과 국가의 해체는 모두가 이 딥스테이트가 만들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으나 연방정부의 딥스테이트가 그들의 소환권을 우습게 보는 이유는 공화당이 어떤 문서와 어떤 딥스테이트를 소환해야만이 효과적으로 법사위와 감독위의 목표를 달성하고 딥스테이트를 제압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하원이 법무성과 연방정부를 제압하려면 반드시 소환해야 할 문서와 딥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부 고발자, 위슬블로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법무성과 연방정부 고위층에 대한 인사권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공화당이 말을 듣지 않는 법무성과 연방정부의 고위 경력직 공무원을 해고해야만 내부 고발자가 나타납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사악한 딥스테이트를 해고할 수 있는 고위 공무원단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고위 공무원단 제도는 미국이 1978년 공무원 계약법에 의해서 최초로 도입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위 공무원단 제도는 실국장급 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여 성공과 책임을 강화하여 역량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자 도입되었는데 1, 2, 3급 고위공직자는 신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위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미국에서 딥스테이트가 횡포를 부리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이를 통해 그들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이 지배한 하원은 무엇보다도 먼저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통해 딥스테이트를 해고하고 내부 고발을 유도해야만 법무성을 비롯한 연방정부의 무기화를 제대로 조사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